해서 순례를 보기로는 친척에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는 과정에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에 있고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이에요. 그래서 공학적으로 이 핵, 이 물성적으로 얼마나 위험한가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이제 좀 해서 이제 알았죠. 그래서 알고 나니까 이거는 어느 한 지역의 핵발전소를 막아내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물리화학 공부를 해서 잘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이렇게 떼가지고 석탄을 떼서 수기를 떼서 하는 수력발전하는 달라요. 연소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핵분열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라늄의 천연 우라늄은 우라늄 U238이라요. 238이라는 것은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 수를 합한 것을 질량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라늄은 92번이에요. 92번인데 우라늄 92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연 물질로는 가장 무거운 물질이 우라늄이에요. 그런데 우라늄도 방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해합니다. 천연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연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돈 가스라든가 라돈은 86건, 라돈은 98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90은 제일 무거운 건데 그 중에 0.7% 정도의 미량의 우라늄 235가 있어요. 그런데 235가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제를 해가지고 보통 한 4% 정도의 순도를 더 높여가지고 발전소 핵연료로다가 써요. 핵연료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러한 봉 형태의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40번, 얼굴이 40번의 지르코늄 봉에다가 초콜릿 같이 생긴 그러한 펠릿이라고 하는 우라늄 235 4%짜리 그걸 갖다가 딱 채워놔요. 그것이 연료봉이에요. 그 연료봉이 직경이 한 1cm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한 240 정도를 묶어가지고 다발로 쓰는데 그걸 집어넣고 태운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연소시키는 게 아니라 핵분열을 시킨다 했어요. 어떻게 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냐면 중성자를 가지고 때리면 얘는 이제 워낙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우라늄 235는 언제든지 얘는 깨져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쉽게 핵분열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적인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불과 7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핵분열을 일으킨 경. 핵분열은 그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고대 희갑에서부터 연금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걸 인간은 계속 해왔어요. 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하나 더 집어넣게 되면 질량수가 늘어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알았어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그건 기본적인 개념 말씀드리는데 이제 1938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1938년에 독일의 과학자 오토한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거기에다가 중성자를 살짝 핵 속에다 살짝 집어넣으려는데 너무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깨졌어요. 핵이 깨진 전대미문의 사건이 났어요. 이것이 인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깨지게 되면 이게 원래 안 깨지는데 이게 중성자 안에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끼리 서로 반발하잖아요. 플러스니까. 반발하는 그 전자의 위력에 1000배 정도의 핵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핵력. 이렇게 끌어다니는. 그 핵력에 의해서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성자로다가 세게 때리면 그 핵조차 이제 92번 정도 되면 수소나 이런 아주 안정된 밑에 있는 그 물질들은 인류가 깰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확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게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때는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가 나오면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인류는 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에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거가 폭탄을 만들겠다고 하는 쪽에다가 대단히 사는데 그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시기예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나 뭐 그 페르미 우리가 역사책에서 물리책에서 배운 모든 과학자들이 한 시대에 다 이 과학자들이 그 미국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 독일이 먼저 무기를 만들면 인류는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다 지배가 된다. 그러니까 독일의 반대쪽의 연합국에서 무기 만듭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4,000명의 전 세계 우수한 분야들이 전쟁 2차 대전 시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거가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토대. 그리고 10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갖다 정제 작업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핵무기가 만들어진 거가 바로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핵분열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7년 후에 핵무기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려요. 터뜨리면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이 핵물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걸 이게 중소재를 깨뜨리게 되면 이미 우라늄이 아니에요. 그건 뭐가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성제와 비성제가 또 핵을 채취해가지고 핵물을 가는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야.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물질조차도 여전히 불안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안정한 상태로 보내고 그냥 그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인공 방사능 물질이 만들어지고 방사능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방사능이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든 조직과 파괴하는 엄청난 에너지 문제는 너무나 강하니 그 에너지 물질이 바로 여기 알고 있지만 방사능 로드라든가 방사능 스테이션이라든가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 물질이 한번 핵무기를 200여 종의 핵들이 그 중에서 발각이 짧은 놈들도 분명히고 어떻게 만들어진 자체가 결국은 거기에서 열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 방사능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게 모두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지 기록군의 그 경화를 거의 대부분 같이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진 거가 뭐와 같으냐면 핵폭탄하고 똑같습니다. 핵폭탄은 그걸 갖다가 바깥에 둘러싸고 한꺼번에 터지는 거고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걸로 연료봉투를 그대로 그 안에 쌓여있으면 만들어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이 일단 핵사고가 일어나서 핵발전소로 터지게 되면 핵폭탄도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그 방사능 물질이 오염을 시키면 그러면 단경 얼마 정도까지 영향을 받냐? 첼로는 단경 600km가 사람이 갈 수가 단경 30km는 완전히 지금 다 적절을 하지만 600km가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사가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 터졌잖아요. 그러면 되냐면 지금 반경 한 300km 정도가 오염. 일본의 전국토의 70에서 80%가 세슘보다 오염됐다고 하는 세슘 지도가 여러분 보기 자료가 있어요. 세슘 지도. 그걸 뭘 의미하느냐? 자,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오염이 되면 생태 환경, 생태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오염이 되냐면 여러분들 물고기 오염된 거 들어봤죠? 일본 앞바다가 세슘에 오염됐어요. 자, 물고기 먹으면 이게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핵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세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계가 급격히 약해져요. 자승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몇천, 몇만 배, 몇십만 배 세계로다가 안에 있는 세포를 빼. 인간의 인생체는요, 단지 수 일렉트론 볼트, 수 전자 볼트가 다 정보가 전달되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세포가 보통 60조 개 정도 되는데 거기마다 다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그 염색체가 수 일렉트론은 아주 미약한 전기 신호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세슘은 엑스온이 10만 일렉트론, 세슘은 60만 1000일, X선이 이쪽, 플루토는 510만. 거기에 걸리면 모든 염색체가 넘기사슬이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보고냐? 일부 보고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변이가 되는 거고, 그러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되는 기호 신장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견디지 못하는, 인류만 견디지 못하는 모든 생명이 다 똑같이 죽어. 얼마에 걸려서 세게 맞으면 바로 죽어. 그러나 서서히 나타나. 5년, 10년, 20년, 지금 체르노빌 30년 됐어요. 딱 1986년도에 터졌으니까 지금 30년, 28년 됐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100만 명이 원자력 방사능 물질에 영향받다가 사망했다고 보고가 들었어요. 무슨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해. 거기에는 기형아들이 그렇게 많고 15% 정도밖에 완전히 건강한 애가 태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그렇게 센 방사선 세기가 세슘만 해도 반감기라고 있어요.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반감기인데 얘가 30년이에요. 그러면 보통 10배 정도는 돼야 그 영향에서 벗어나요. 모해지는데. 더 빨리 만들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건 단지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속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원래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10배면 얼마냐면 300년 동안 우리가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민족은 살 수 없어요. 자, 바다물고기 우리 생선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선 안 먹어. 그건 대책이 아니에요. 생선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토양이 오염됐어요. 농경지가 오염됐어요. 쌀이 오염됐어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수가 오염돼요. 다 이리 오염돼요. 그럼 뭐 먹어요? 그래서 먹어야죠. 안 먹으면 당장 죽고, 먹으면 10년 후, 잘하면 20년 있다가 죽을 수 있어요. 후세 애들은 태어날지 않을지 잘 모르죠. 이렇게 엄청난 일이 한번 핵사고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가 단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체르노빌에서 그랬고 스리마에서 그랬고 일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일본은 이미 한 나라로서의 미래가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 땅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우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소련에서는 비우고 나왔어요. 다 이주시켰어요. 거기 땅이 넓으니까. 반경 600km를 비워도 걔네들 땅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아직 일부예요. 일본은 비울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법이 뭔지 아세요? 방사선의 세기를 측정해서 그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은 10년 이상 징역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다 멘붕, 정신이 다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하게 되면 다 정신 이상으로 바로 죽어야 사람. 폭동의 문제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법까지 만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서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제 핵발전소 공안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정부는요, 지금 우리 순례단이 1200km를 걸어왔어요. 부산 구리에서부터 동해안을 타고 마등령을 넘어서 백두대간을 넘어서 춘천으로 서울 광화문으로 해서 서해안을 타고 부여로 해서 걸어서 영광까지 와가지고 60일 동안 걸어서 영광까지 왔어요. 작년 6월 6일부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찾자고. 그래서 삼척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영광 핵발전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밖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요.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 짓지 마라. 이거는 민족의 명령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에너지 기본계획,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뭐라고 결정한 줄 알아요? 지금의 현재 딱 2배를 더 짓겠다. 죽자는 거죠.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한지도 모르죠. 금전적, 몇 사람들의 금전적 이득 때문에 죽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구는 그렇게 낮질 않아요. 날아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죽어요. 어떻게 되면 퍼져.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지금 왜 이렇게 걷겠어요? 왜 순례하겠어요? 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우리 세대의 잘못을 우리 세대가 처리하고 가겠다는 거죠. 더 이상 진짜 30년만 더 안 지면은요, 핵발전 수명이 딱 30년이에요. 30년만 안 짓고 가면 30년 후에는 핵발전에서 독립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다 써있어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그러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가지고 유럽은 이미 체르노빌 때 경각심을 얻고 유럽은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핵발전소 더 이상 안 합니다. 있는 거 이제 수명되면 다 끄겠다. 한꺼번에 다 끄면 전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꾸준히 높여왔어요. 10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벌써 최소 20% 이상 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핵발전소에서 전기 몇 프로를 끌어쓰느냐? 발전된 기준 100%가 아니에요. 70%도 아니에요. 30%밖에 안 돼요. 30%. 벌써 유럽처럼 10년 만에도 20%까지 올라가요. 우리 태양광 이런 거가 유럽보다 더 좋아요. 하면 돼.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언제? 2006년, 2007년도까지 하다가 4대강 하면서 그 모든 재원이 다 강으로 가면서 자연계를 파괴했죠. 돈을 들여서 자연계를 망치겠죠. 그 돈이 지금 아마 그 계속 투자해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갖다 했으면 벌써 핵발전소에 벗어날 수 있는 굉장한 토대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정부는 비록 지금부터 2배를 짓겠다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워서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알려서 이것이 우리 민족이 정말 살 길이 아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한 길로다가 가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후손들한테 안전한 땅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핵발전소는요, 이 비용 면에서도 태양광에 뒤졌어요. 그 석탄 화력보다도 화력보다도 2009년에 이 손익분기점에서 태양광이 앞섰어요. 유럽은 1년에 100%씩 sinh产하고 있어요. 태양광사. 그게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기대예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도 다 돼 있어요. 와서 뺏겨 쓰면 돼. 갖다 그대로 갖다 만들면 돼. 우리가 기술력 훨씬 좋아. 여기에 투자만 하면 아주 금방 정말 신재생 에너지 갖고 우리가 대체하면서 갈 수 있어요. 길도 있고 방법도 다 있어요. 다만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게 현재는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겠죠. 그러면 그때가 살기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부터 변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서 세상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례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걷는 몇 사람이 처음부터 걷는 몇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그날 걷는 그분들이 결국은 순례단이고 그분들의 염원에 의해서 그분들의 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핵으로부터 지켜졌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학생들 많이 와서 참 반갑고 고맙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주의해서 알기 위해서 핵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들 세대에 걱정하고 살아가고 간절히 보기를 바라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